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크루트에서 취업 강의를 맡고 있는 최경호 강사입니다. 자, 이번에는 기존 전편의 우리은행의 채용 분석을 통해서 우리은행이 어떤 식으로 채용을 하고 그에 대한 키워드를 확인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바로 실시간으로 여러분들 빨리 자기소개서를 작성해야 되니까 이번 강의를 통해서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데 포인트를 정확하게 잡아가시기 바랍니다. 뭐 은행권 하면 사실은 굉장히 쓰는 게 힘들다라고들 많이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이 생각을 안 해서 그렇죠.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는지 그걸 기존에 생각을 하지 않고, 또 특히 이따가도 말씀드릴 테지만 우리은행 영업점에 방문해라 안 하잖아. 그쵸? 직접 방문하셔서 정말로 내가 적극적으로 입행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되는 항목들인데, 따라서 이번 강의를 통해서 그런 점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제가 솔직히 다 말씀드릴 테니까 잘 따라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을 해보면은, 자, 우리은행의 CI인데 여러분들 많이 가고 싶은 곳이죠. 사실 우리은행, 제가 근무 당시에 우리은행 하면은 진짜 정말 내가 근무하는 은행인지 아니면 얘네인지 몰라서 어리어리했던 저희 기억이 나는데, 아무튼 좋은 은행 중에 하나인 우리은행에 대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기소개서 분석을 앞서서 기존의 채용 분석에서 제가 많이들 다뤄드렸지만, 이번에 한 번 더 제가 키워드를 간략하게만 정의를 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 현장형 인재, 금융권에서 가장 강조하는 키워드 중에 하나죠. 책상에만 앉아있지 말고 정말 밖으로 나가는, 그리고 정말 지역과 자신이 앞으로 은행에서 할 역할에 대해서 명확하게 아는 인재를 선호한다는 게 지금 은행권의 키워드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로 해외 진출, 특히나 아까 제가 채용 분석편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은행은 글로벌 진출이 정말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은행 중에 하나죠. 따라서 해외 진출의 글로벌 리테일을 강화한다라는 키워드를 머릿속에 담아 두시고, 세 번째로 뭐 두 번 강조할 필요도 없이 당연히 모바일 플랫폼이 위비톡 말씀드렸잖아요. 그쵸? 이런 것들, 핀테크, 인터넷 은행 등에 대해서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고, 이러한 키워드를 녹아내리시면 여러분들 할 말이 더 많아지니까 반드시 머릿속에, 혹은 이 강의를 먼저 보신 분들은 채용 분석편을 보셔서 키워드를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의를 내리면은 스펙 아닌 현장형 인재를 선호하겠다라는 게 우리은행이고, 고객 서비스와 그리고 동료와 협업할 줄 아는 인재, 제가 이걸 정말 강조하고 싶거든요. 사실은 제가 정말 진짜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은행은 전문직을 선호하지 않았어요. 사실은 은행에서의 가장 큰 혁신은 뭐였냐면, 부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ATM기였어요. 근데 이제는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ATM기가 필요가 없어지고 있다, 뭐 이런, 와, 정말 은행은 혁신을 하지 않고 내 근무 중에 ATM기가 가장 혁신적인 기계였는데, 그 부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점점 변화하는 시대가 온다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러한 키워드를 머릿속에 담아 두시고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따가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첫 번째, 마이스토리라는 항목인데, 뭐 내용은 제시어를 자유롭게 활용해서 본인의 가치관과 삶의 경험을 담은 에세이를 작성해라. 제시어는 이러한 형태가 돼 있죠. 4000바이트, 한 2000자 정도 되는 굉장히 긴 항목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정확하게 생각하셔야 될 게, 이 부분에 있어서 직무 역량을 계속 강조하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까지는 없다. 사실은 제가 뒤에서 보여드리면, 먼저 지원자의 가치관과 성격을 확인하는 항목이다. 그래서 제가 작성 팁을 말씀드리면서 한번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은행은 제가 기존에 방금 말씀드렸죠. 전문적인 인재를 선호하지 않았다. 그런데 은행이 혁신의 과정이 점점 정말 진짜 정작 은행 행원들조차 은행이 어떻게 변할지를 아무도 생각하지 못하고 있어요. 뭐 동료 직원이 하는 말이 있으면 5년까지는 은행원이 굉장히 괜찮을 것 같은데 사실은 10년, 20년에 변화되는 모습을 나조차도 정확하게 모르겠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는 뭐 전문적인 인재를 선호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정말 정부 정책에 따라서 기술금융이 강조가 되고 있고, 그리고 핀테크,
이런 인터넷 은행이 출범함과 동시에 전문적인 인재가 필요하게 되었어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은행을 어떻게 접근할지가 가장 최우선 목표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글로벌 해외 시장을 목표로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IT, 이공계 쪽으로 접근해서 기술금융이라든가 IT 직군에 접근하는 분들이 계실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지원 목표에 따라서 자기소개서가 나뉘어야 됩니다. 근데 이번 항목에서는 여러분들이 은행에서 근무를 하는 그러한 자세와 그리고 은행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인재상을 여러분들이 지니고 있는가를 묻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감히 한번 이렇게 적어봤는데, 이번 항목에서는 직무 역량이랑 그리고 지원 동기에서 약간은 자유로운 항목이다. 두 번째로 인재상에 맞추어서 본인만의 최고의 가치를 설정해라. 그 말이 뭐냐면 아까 앞서 말씀드린 동료와 협업을 할 줄 아는 인재라는 거죠. 이러한 은행에서 제가 핵심 키워드 딱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은행원들은 이직을 안 해요. 왜냐하면 우리은행을 가던 뭐 국민은행을 가던 하나은행을 가던 사실 수출입, 산업, 한국은행 말고는 안 가요. 다 똑같이 일하고 다 똑같이 CPI 검사하고 때문에 은행들은 이직을 안 해요. 따라서 네트워크가 가장 중요한데 거기에 핵심은 바로 여러분들이 동료와 협업을 하는 인재다라는 걸 반드시 머릿속에 담아두시고, 따라서 작성을 하실 때 여러분들이 은행원으로서 지켜야 할, 그리고 과거에부터 현재까지 여러분들이 가치관으로 삼아왔던 키워드를 제시를 하시고, 그 가치관을 얻게 된 상황들이 있죠. 뭐 프로젝트 활동이라든가 아니면 은행권에 관련된 대외 활동, 혹은 다양한 사회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가치관을 갖게 된 상황을 제시를 하시고, 그거에 대한 결과 느낀 점이 인재상과 어떻게 부합을 하는구나 라는 걸 명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지원 동기다. 이거 정말 힘들어하죠. 지원 동기. 일단 내용을 한번 볼게요. 금융업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금융업에 대해서 정의를 하래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은행의 지원 동기와 입행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기술해라. 3000바이트 보셨죠? 자, 작성 팁을 말씀드리면, 일단 먼저 자, 수많은 우리 은행 중에서 이 항목에서는 왜 네가 우리은행을 선택했냐?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은행에 입행을 해서 앞으로 가치를 창출해낼 적합한 인재인가, 그리고 나중에 비전과 꿈이 있는가를 묻는 항목입니다. 작성 팁을 보시면은 여러분들의 1번 지원 동기 방향을 명확히 해라.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이 IT 혹은 기술금융 직군으로 은행을 지원을 하는지, 아니면은 기업금융, 소매금융, 어떠한 키워드를 명확히 잡으실 건지를 머릿속에 담아 두셔야 돼요. 어떤 형태로 지원을 할 건가. 두 번째로 마찬가지로 목표 분야를 명확히 제시해라. 똑같은 선상에 있는 거죠. 사실은 지원 동기가 뭐 두 가지 접근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는 기업 위주로 작성을 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의 경험을 위주로 접근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이번에 우리은행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왜 우리은행을 선택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기업적인 접근 방법으로 한번 접근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한 내용은 산업에 대한 특성이라든가 우리은행이 진행하고 있는 사업 혹은 다른 은행과 비교해서 우리은행이 특출난 점 같은 경우는 채용 분석편에다 제가 담아놨죠. 이러한 부분들을 살려서 제시를 하시고, 세 번째로 금융업에 관한 지식을 나열을 해 주셔야겠죠. 여러분들이 은행에 대해서 고민을 했다라는 내용을 반드시 담아야 되니까. 두 번째로 관련된 경험, 우리 은행이 대외 활동을 가지고 있다라면 너무나 좋은 형태가 되겠지만, 그게 없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금융권에 관심을 갖게 된 활동을 한번 작성을 하시고, 마지막으로 고객 만족 태도가 이후에 나의 조직의 발전에 보람을 느끼는
가치로 뭐 부합이 되겠다라는 것을 반드시 명시를 하셔야 됩니다. 은행은 고객 만족이 최우선이니까 이러한 고객 만족의 가치가 나의 보람을 느껴서 그것이 바로 조직의 보람과 연결이 되는 그러한 자세를 기입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하지 말아야 될 거를 한번 적어봤는데 제일 많이 하는, 제가 금융권 자기소개서를 여러 번 받아봤는데 제일 많이 하는 게 단순히 금융 자격증을 엄청나게 나열해요. 내가 금융에 대한 지식은 이러한 자격증을 통해서 알 수 있었다라고 어필하는 건 좋은데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될 게 자격증이란 거는 정말 진짜 관심 그 이상이 될 수는 없어요. 특수 자격증이 아니라면. 그렇기 때문에 자격증은 반드시 관심 이상도로 접근하시는 건 좋지 않고, 두 번째로 우리은행에 대한 자랑 되게 많이 해요. 우리은행은 국내 최초로 글로벌 해외 점포 200호를 돌파했다. 아니 알아 나도. 그런데 그럼 이런 자랑을 해서 글자 수를 채울 거면 이러한, 제가 여기 세 번째로 적어둔 대로 자랑거리를 적겠다면 추가적인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이유를 명확하게 제시를 해야 돼요. 기업의 브랜드 가치에 여러분들이 편승을 하는 게 아니잖아. 그죠? 따라서 자랑을 하겠다. 그러면 나 역시 우리은행의 자랑거리를 만드는 인재가 되겠다라는 걸 명확히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입행의지, 이 항목이 제일 중요하다. 따라서 제가 밑에다 적었는데 one of the best라고 important가 생략이 돼 있죠. 일단 가장 중요한 항목 중에 하나인데 또 가장 여러분들이 어려워한 것 중에 하나죠. 그런데 우리은행이 명확하게 제시를 하고 있어요. 입행 의지가 있냐 없냐 이걸 보고 판단을 하겠다. 자, 내용을 보시면 우리은행 영업점과 다른 시중은행의 영업점을 방문해서 우리은행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점과 개선해야 될 점을 기술해라. 여러분들이 이 항목을 보시면서 착각하시는 게 여러분들의 개선점을 보고 우리은행이 그걸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그걸 통해서 우리은행이 성장을 하겠다라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여러분 말고도 많이 고민할 사람 많아 충분히. 그래서 이 항목을 통해서 입행 의지를 보겠다는 건데 잡성 팁을 말씀드릴게요. 자, 누구나 다 아는 말 1번 적어놨어요. 반드시 영업점을 방문해라. 당연히 방문해야지. 나는 다른 지금 당장에 우리은행도 써야 되는데 지금 대기업 SK, LG도 뜨고 있는데 어떻게 언제 가서 방문하고 있냐? 그거 안 가면 돼. 우리은행 입행 안 하면 되지. 그 정도 시간도 없고 목표도 없이 어떻게 들어간다는 그러한 아니란 생각은 절대 하지 마시고 반드시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제가 그냥 이렇게 둥글게 넘어가려다가 한번 좀 자세하게 좀 얘기를 해드릴까 해서 별거 말할까 말까 했는 고민을 되게 많이 했는데 어쨌든 간략하게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방문을 하셔서 창구별 행원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과거에는 30명도 부족하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인력이 많이 필요했는데 현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래서 대출 창구, 일반 창구에서 행원들의 수가 어떻게 되는지를 시중은행이랑 좀 비교도 해보시고, 그리고 내점 고객의 수 등을 비교해라. 이 말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1시간 정도 앉아 있으면 내점하는 고객들이 얼마나 될 것이고, 그리고 1인당 몇 명의 고객을 상대로 응대를 했고, 그리고 1인당 고객을 응대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더라 라는 거 정도는 체크할 수 있잖아. 그리고 여기서 제가 딱 핵심으로 물어보면 은행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청원경찰 직무 이름 물어보면 아무도 대답 못해요. 근데 가서 봐봐. 알걸? 로비 매니저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고 주임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그냥 이름 부르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계속 말하는데 이렇게 창구에서 직원들이 우선순위에 떠나서 가장 먼저 우선순위를 배제하고 고객을 바로 끌어들여서 처리해 줄 수 있는 어떠한 업무가 있구나라는 건 앉아있으면 알 수 있거든요. 1시간 정도 앉아있으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방문해서 이런 정도는 확인하시면 쓸 말이 많아지니까 반드시 방문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당연한 얘기로 입행하겠다는 의지가 보여야 된다. 입행 의지를 보는 항목이니까. 자, 나투두 항목을 했는데 이건 절대 하지 마세요. 딱 보면은 안 간 애들이 보여. 뭐 하는 애들. 인터넷으로 조사할 수 있는 상품 비교하고 있어. 항상. 우리 은행은 무슨 상품을 팔고 있고 무슨 은행은 무슨 상품을 팔고 있는데, 아니 이런 경우 착각을 하시는 경우도 있어. 정부 정책 상품을 마치 은행에서 파는 것 마냥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하고. 방문하세요. 그러니까 꼭 방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네 번째로 금융권에 대한 관심도를 묻는 항목이다. 내용을 보시면 급변하는 금융 환경에서 우리 은행이 맞이한 위기와 그리고 기회는 무엇이며 금융 환경에 우리 은행이 대응해 나가야 할 방안을 제시해라. 어려운 항목 중에 하나죠. 그래도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데 채용 분석편을 통해서 공부를 하셨고 그리고 은행에 대한 관심이 있으시다면 어떤 키워드로 어떻게 작성해 나가야 될지를 명확하게 아실 것 같아요. 은행들이 변화하는 양상이 있으니까 저 반드시 그거를. 그래서 이 항목에서 묻는 거는 은행에 대한 관심이 어떠냐, 그리고 금융산업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느냐를 묻고 있죠. 직무 역량과 비교해서. 자, 작성 팁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금융산업에 관련된 최근 키워드를 제시해라. 키워드를 제시하는 거, 이거를 좀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키워드에 대한 정의를 내리시는 게 아니라 키워드를 제시를 하시고, 두 번째로 과거와 현재의 키워드의 변화 비교를 해라. 이 말이 뭐냐면 제가 딱 하나만 예를 들어드릴게요. 저는 당시에 근무를 하지 않았지만 1997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시죠? 당시에 특값 상품으로 1억을 은행에 넣어놓으면 4년 뒤에 1억을 또 받아가. 금리가 25%였죠. 20% 평균적으로 20%의 금리에서 25%의 특가 상품을 냈는데, 그 말은 뭐야? 1년 동안 1억을 넣어놓으면 1년에 이자가 얼마가 나오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4년이 있으면 는 돈 그대로 가져가는데, 현재는 무슨 시대가 됐어요? 초저금리 시대가 됐죠. 이렇게 과거와 현재의 변화하는 키워드를 잡으셔서 이 변화하는 과정에 우리 은행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키워드를 설정한 여러분들의 생각과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고민을 했다라는 생각을 담으셔서 자신의 생각을 작성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러한 키워드를 제가 여기서 막 나열해 드릴 수 있지만 기존에도 많이 말씀드렸고, 따라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포인트를 잡으셔야 될 게 과거와 그리고 현재, 미래로 변화하는 키워드의 양상들을 반드시 보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나투두,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건데, 키워드를 작성을 해라 라는 건 키워드를 뽑아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보여주라는 거지, 키워드에 대한 정의 다 알아. 은행원들 다 알고 있어요. 은행원들의 가장 큰 특징이 하나 뭐냐면 무슨 은행 업무건 누굴 시키던 간에 다 할 수 있다.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는 애들 있어. 금융, 핀테크란 파이낸스와 기술이 결합한 서비스다. 나도 알아.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말고. 아시겠죠? 정의를 내리라는 게 아니죠. 자, 다음으로 창의성. 창의성에 대한 질문인데, 지원자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통해서 조직의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거나 성과를 낸 경험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라는 항목입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 자기소개서를 평가할 때 여러 항목들이 있어요. 기본적인 툴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얘는 좀 잘 쓴 것 같은데 얘는 좀 못 썼어 라는 게 아니라 평가를 할 수 있는 기본적인 툴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람에 대한 이해력을 갖추고 있는가 라는 점. 두 번째로 조직에 대한 융화력, 조직에 섞여서 앞으로 네트워크를 형성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를 묻는 항목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고, 마지막으로 창의적인 생각. 이 창의적이라는 게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사실 진짜 창의적인 사람이 어디 있어. 근데 저는 딱 한마디로만 말씀드리면 창의적이라는 거는 사색을 해봤는가 혹은 생각을 해봤냐 라는 게 창의적인 것 같아요. 창의를
변화를 말하는 게 아니라 주어진 환경에 대해서 니들이 이거를 개선하고자 생각이라도 한 번이라도 해봤냐? 라는 게 키워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따라서 어떻게 쓰느냐? 조직이라는 키워드를 명심하세요. 방금 질문 내용에 조직이었죠. 여러분들은 조직에 속하는 거니까 조직이라는 키워드를 빼놓고 나라고 접근하면은 진짜 보는 사람 싫거든요. 조직이라는 키워드를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라겠고, 두 번째로 정해진 프로세스, 이 말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조직이건 간에 어떤 아르바이트, 어떤 상해 경험이라도 그 부분에서 정해진 항목이 있거나 아니면 정해진 방식으로 지켜야 될 룰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룰에 대해서 이러한 정해진 규칙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 번이라도 생각을 해봤느냐? 그래서 내가 생각한 결과로서 방향이 어떻게 달라졌더라? 라는 거를 세 번째로 정량적으로 그리고 수치적으로 제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가장 대표적으로 이 항목을 적으라 그러면 아르바이트에서 판매 매대 상품 진열을 바꿨다. 그래서 얼마를 더 벌었다. 이런 얘기 맨날 똑같아. 아니면은 나는 그룹 과제를 주어졌는데 소통이 불가능했다. 그래서 소통의 방법을 바꿔서 내가 리더십을 발휘한 결과 조직이 더 성장할 수 있었다. 그놈의 리더십 그만하시고 꼭 정해진 프로세스 내에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했던 내용을 담아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의 생각한 결과가 조직의 여러분의 발전, 여러분 자신의 발전 플러스 조직의 발전까지 이루어질 수 있었다라는 걸 제시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나투두 이건 절대 하지 마라. 팀원 간의 갈등이 있어서 내가 주도해서 해결을 했다. 100이면 100.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죠. 자기소개서를 다운받을 수 있는 거 합격자소서 많이 검색하잖아. 제발 다운받아서 한 20개만 봐봐. 진짜 보기 싫으니까. 그만큼 자기소개서는 간결하고 명확하게 작성해야 된다라는 거를 생각하시고 제발 이런 거는 하지 말라. 아시겠죠? 마지막으로 인문학적 소양이다. 인문학 굉장히 많은 말을 하고 있는데 일단 내용을 한번 볼게요. 우리 은행에서 근무하는데 지침서로 삼을 만한 책을 한 권 추천하시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자, 내용은 저는 이렇게 잡아봤어요. 인문학이라는 거는 시대의 변화를 받아들이는 자세에 대해서 묻고 있는 거다. 인문학은 시대가 어떻게 변화하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거와 연장선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수 있는 인재인가, 그리고 그 생각한 결과를 입 밖으로 표출해낼 수 있는 인재인가 라는 걸 묻는 거죠. 따라서 작성 팁은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서 지원자 여러분들이 얼마나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는가 라는 거를 어필을 하시기 바랄게요. 금융산업은 어떻게 변화를 했고, 혹은 금융산업은 아니어도 좋아요. 어떠한 시대적 상황이 어떻게 변화하는 과정에서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했다 라는 거를 명확하게 작성을 하시고, 두 번째로는 여태까지 써왔던 항목에 비해서 그래도 좀 가벼운 항목이다. 그래서 좀 부드럽게 한번 나에 대해서 한번 돌이켜보는, 그리고 이 항목을 작성할 때 위의 항목들을 다시 한번 보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벼우니까. 자, 그래서 절대 하지 말 거. 아니 진짜 바빠 죽겠어서 줄거리 쓰는 애들 있어. 줄거리 궁금하지도 않고 니들의 생각이 궁금한 거니까 줄거리 절대로 쓰지 말고, 그리고 감히 한번 말씀드리면 베스트셀러 그만 써요. 베스트셀러. 여러분들이 정말로 과거부터 현재까지 차라리 스테디셀러를 골라서 그 스테디셀러는 팔리는 이유가 있으니까 베스트셀러를 고른다고 해서 자극적인 게 아니에요. 거의 다 베스트셀러 고른다. 차라리 스테디셀러를 골라라. 그리고 절대로 줄거리 작성은 하지 마라 라는 게 이번 강의의 팁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자기소개서 작성 팁을 말씀드렸고, 꼭 한 번이건 두 번이건 다시 돌려보시면서 키워드를 작성을 꼭 잡아내시고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를 머릿속에 갖추신 뒤에
명확하게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후에 있을 인적성이라든가 면접 강의에서도 여러분들에게 최대한 도움이 되도록 많은 노력을 할 테니까 끝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취업이 되는 그날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